만약 당신이 평생 딸이라고 믿고 키운 아이가 사실은 친딸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진짜 친딸은 20년 동안 다른 집에서 자라고 있었다면요? 2002년 가을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김미영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따님이 정말 부인의 친딸이 맞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처음에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점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순희 씨였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김미영 씨와 나이도 비슷한 주부였죠. 박순희 씨도 17년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혹시 태어날 때 뒤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인생 책장에서는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20년 만에 밝혀진 놀라운 진실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혈연과 정, 그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던 두 가족의 눈물겨운 선택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5년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병원 시설도 열악했고 신생아 관리도 지금만큼 철저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동네 병원에서는 간병인 할머니들이 아기들을 돌보며 가끔 이런저런 실수들이 일어나곤 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1985년 12월 15일 충남 천안시의 한 종합병원. 그날은 유독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병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복도는 쌀쌀했고 신생아실 역시 따뜻하다고 할 수 없었죠. 그날 새벽 2시 30분 김미영 씨가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2.8kg의 건강한 여자아기였어요. 김미영 씨는 26살 결혼한 지 2년 만에 얻은 첫 아이였습니다. 남편 김종수 씨는 당시 지역 농협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죠. 그리고 약 3시간 후인 새벽 5시 45분 같은 병원에서 박순희 씨도 딸을 낳았습니다. 역시 첫째 딸이었고 무게는 3.1kg이었어요. 박순희 씨는 25살, 남편 박철민 씨는 지역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습니다. 두 산모는 같은 병실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 병실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4인실에 김미영 씨와 박순희 씨, 그리고 다른 산모 두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는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어요. 작고 빨간 얼굴에 꼬물꼬물 움직이는 작은 손과 발. 두 아기 모두 건강해 보였고 우는 소리도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신생아실을 담당하던 간병인은 60대 후반의 박정순 할머니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간병인 일을 해온 경험 많은 분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먼저 밤 10시경 다른 아기가 계속 울어서 박 할머니는 그 아기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넘어서 수유 시간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피곤함과 졸음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어요. 신생아실의 조명도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아기들이 잠들 수 있도록 밤에는 조명을 많이 어둡게 했거든요. 박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아기들을 확인했습니다. 두 아기의 침대 옆에는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미영의 딸과 박순희의 딸이라고 적힌 간단한 표시였죠. 하지만 그날 밤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 카드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 할머니는 카드를 주워서 다시 붙였지만 어둠 속에서 정확히 어느 아기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기 모두 비슷하게 생겼고 특별히 구별할 만한 표시도 없었거든요. 뭐 어차피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인데. 박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대충 카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유를 위해 아기들을 각각의 엄마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김미영 씨에게는 실제로는 박순희 씨의 딸이 안겨졌고, 박순희 씨에게는 김미영 씨의 딸이 안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비슷해 보이니까요. 두 엄마 모두 행복하게 아기를 안고 젖을 먹였습니다. 김미영 씨는 자신이 안고 있는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구나. 코가 높은 게 아빠를 닮았나 보다. 박순희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이 크고 이쁜 게 우리 시어머니를 닮았나? 3일 후 두 가족은 모두 퇴원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딸의 이름을 수진이라고 지었고, 박순희 씨는 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두 가정에서는 각각 첫 아이를 맞이하는 기쁨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모여서 아기를 보며 좋아했고, 누굴 닮았네, 저걸 닮았네 하며 즐거워했죠. 김미영 씨의 어머니는 수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코가 참 높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들 코가 낮은데 신기하다. 김미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예쁘게 생겨서 다행이에요. 박순희 씨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순희 씨의 시어머니가 은정이를 보며 이 아이는 얼굴이 좀 각진 것 같네. 우리 집안은 다들 얼굴이 둥글둥글한데 하고 말했지만 역시 그래도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지 뭐 하며 넘어갔습니다. 첫 100일, 첫 돌이 지나가면서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수진이는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자랐고, 은정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로 컸어요. 수진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김미영 씨는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부모와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김미영 씨 부부는 둘 다 쌍꺼풀이 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진이는 또렷한 쌍꺼풀에 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도 높았고 얼굴형도 달랐어요. 이상하네. 우리 수진이가 누굴 닮은 걸까? 김미영 씨가 남편에게 물어보면 김종수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계속 바뀌잖아. 나중에 우리를 닮을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수진이는 키도 또래보다 훨씬 컸고 성격도 부모와는 달랐어요. 김미영 씨 부부는 둘 다 내성적인 편이었는데 수진이는 매우 활발하고 외향적이었습니다. 박순희 씨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정이는 부모와 달리 매우 조용한 아이였어요. 박순희 씨 부부는 둘 다 활달하고 말이 많은 편이었는데 은정이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책 읽기를 즐겼습니다. 우리 은정이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박순희 씨가 걱정하면 시어머니는 아이마다 성격이 다르잖니. 얌전한 게 좋은 거야 라며 위로했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더 구체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 검사에서 수진이의 혈액형이 나왔는데 AB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미영 씨는 O형, 김종수 씨는 O형이었어요. 생물학적으로 O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는 A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김미영 씨를 조용히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입양아인가요? 혈액형이 부모님과 맞지 않아서. 김미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낳은 아이예요. 혈액형 검사를 다시 해주세요. 재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분명히 AB형이었어요. 김미영 씨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상해. 우리 수진이 혈액형이 AB형이래. 우리는 O형, O형인데 어떻게 AB형이 나올 수 있어? 김종수 씨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내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나? 다시 한번 검사해 볼까?
부부는 함께 병원에 가서 혈액형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했어요. 김미영 씨 O형, 김종수 씨 O형. 그럼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AB형이 나온 거야?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유전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혹시 입양을 하셨거나 아니면 출생 시에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으셨나요? 김미영 씨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낳았어요. 천안의 세종병원에서요. 그 순간 김미영 씨는 하나의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수진이는 분명히 내 딸이야. 한편 박순희 씨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정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학급에서 혈액형 조사를 했는데 은정이는 O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순희 씨와 박철민 씨는 둘 다 AB형이었어요. AB형 부모 사이에서는 O형이나 B형, AB형만 태어날 수 있는데 O형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정이는 O형이었죠. 박순희 씨도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둘 다 AB형인데 은정이가 O형이라고?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유전이라는 게 복잡하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2002년 수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2년 10월 수진이의 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혈액형 검사가 있었는데 수진이는 여전히 AB형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담당 의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 부모님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죠? 어머니는 O형, 아버지는 O형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O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는 절대로 A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어요.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수진이는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김미영 씨와 김종수 씨는 이번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부부는 수진이가 태어났던 세종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1985년 당시의 출생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12월 15일에 태어난 여자아기요? 잠깐만요. 간호사가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그날 여자아기는 2명이 태어났네요. 새벽 2시 30분에 김미영 씨의 딸, 새벽 5시 45분에 박순희 씨의 딸. 김미영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순희 씨라는 분은 어디 사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같은 천안시에 거주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김미영 씨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긴 시간 상의했습니다. 여보, 정말로 우리 수진이가 바뀌었을까? 글쎄, 아직은 확실하지 않잖아. 그냥 혈액형만으로는. 하지만 김미영 씨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품어왔던 작은 의문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김미영 씨는 용기를 내어 그 박순희 씨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었고 이름을 알고 있으니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미영 씨는 동네 이장님과 부녀회를 통해 박순희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순희 씨 댁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1985년 12월 15일에 세종병원에서 딸을 낳으신 분이세요? 박순희 씨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는 상대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김미영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딸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혈액형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따님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은정이요? O형인데요. O형이요? 그럼 부모님의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저하고 남편이 둘 다 AB형인데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미영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AB형 부모 사이에서 O형 자녀가 나올 수는 있지만 뭔가 이상한 일치였어요. 혹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박순희 씨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된 건지. 그럼 내일 오후에 시내 카페에서 만날까요? 2002년 11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천안 시내의 한 카페에서 김미영 씨와 박순희 씨가 처음 만났습니다. 김미영 씨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로 아이들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7년 동안 키운 수진이는 어떻게 될까? 박순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주부들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씨죠? 저는 박순희예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상한 전화 드려서 죄송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시키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미영 씨는 수진이의 혈액형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부모와 닮지 않는 외모, 다른 성격,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혈액형까지. 박순희 씨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 은정이도. 박순희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정이 역시 부모와는 다른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AB형 부모 사이에서 O형이 나왔다는 것. 정말로 그날 병원에서 아이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두 사람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정말 바뀌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바뀌었다면 1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우선 우리 남편들과도 상의해 봐야겠어요. 김미영 씨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만남의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수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정말 검사를 해봐야 할까?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만약 정말로 바뀌었다면. 박순희 씨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철민 씨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아내의 설명을 들으니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며칠 후 두 가족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들도 함께였어요. 네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검사를 해볼까요? 아이들한테는 아직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만 먼저 해보죠. 2002년 11월 10일 네 사람은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 일주일은 두 가족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수진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친딸이 아니라면? 하지만 17년 동안 키운 정은 어떻게 될까? 박순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정이가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진짜 친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어요. 2002년 11월 17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어요. 검사 결과, 김미영 씨와 수진 양은 친모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박순희 씨와 은정 양도 친모녀가 아니에요. 그럼 김미영 씨의 친딸은 은정 양이고 박순희 씨의 친딸은 수진 양입니다. 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17년 동안 각자 남의 딸을 키워온 것이었어요. 김미영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딸이, 내가 뱃속에 10개월 동안 품고 있던 내 딸을 17년 동안 보지 못했구나. 박순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 수진이가 다른 집 아이였다니. 남편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종수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머리를 감쌌고, 박철민 씨는 17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수진이와 은정이에게 어떻게 얘기하지? 17살인데 충격이 클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사람은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먼저 김미영 씨가 수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수진이는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김미영 씨는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너의 진짜 부모가 따로 있어. 수진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엄마 딸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딸이 아닌 건 아니야. 17년 동안 함께 산 정이 어디 가겠니? 너는 우리의 소중한 딸이야. 수진이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미영 씨는 수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너는 우리 딸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딸이야. 박순희 씨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은정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두 아이 모두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며칠 후 두 가족은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와 은정이가 서로를 만나는 순간이었죠. 김미영 씨가 은정이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정이는 김미영 씨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코 모양도 입술 라인도 김미영 씨를 빼닮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가 낳은 딸이구나. 박순희 씨도 수진이를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서 남편 박철민 씨의 젊은 시절 모습이 그대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17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김미영 씨를 17년 동안 엄마라고 불러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은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순희 씨에 대한 애착이 깊었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네 어른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친부모에게 양육권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17년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미영 엄마가 좋아요. 17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은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박순희 엄마와 계속 살고 싶어요. 하지만 김미영 씨는 은정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이 낳은 딸인데 17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어요. 박순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를 보니 남편과 닮은 모습이 너무나 반가우면서도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김미영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각자 지금까지 키운 딸과 계속 살되 우리 네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박순희 씨도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아이들도 덜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두 집이지만 한 가족처럼 지내는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형태의 가족이었어요. 2003년 초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이 가족의 이야기를 다뤘죠. 17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 바뀐 딸들 병원 실수로 20년간 남의 딸 키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 가족의 상황에 동정을 표했고 동시에 병원의 무책임한 관리를 비판했어요. 김미영 씨와 박순희 씨는 세종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7년 동안 친딸을 보지 못한 정신적 피해와 양육비 등을 요구한 것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더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담당 간병인이었던 박정순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지만 당시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그날 밤의 상황이 재구성되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 않았어요. 밤에는 조명도 어두웠고 아기들을 구분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죠. 병원 측은 처음에는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17년이 지난 일을 어떻게 확인하겠느냐며 발뺌했어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분명했고 당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재판은 2년간 계속되었고 2005년에 마침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한편 두 가족은 약속대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모두 모여서 시간을 보냈어요. 김미영 씨는 은정이와 조금씩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박순희 씨도 수진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은정이는 김미영 씨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했어요. 이모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어색했고 엄마라고 부르기에는 박순희 씨에게 미안했죠. 김미영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은정아, 편한 대로 불러. 이모라고 해도 되고 그냥 이름을 불러도 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정이는 김미영 씨를 친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박순희 엄마는 키워주신 엄마고 김미영 엄마는 낳아주신 엄마예요 라고 말하며 둘 다 받아들였습니다. 수진이는 더 신중했습니다. 박순희 씨에 대해서는 이모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두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4명의 부모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수진이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김미영 씨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순희 씨에게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박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17년 만에 친딸이 자신에게 뭔가를 부탁한 것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수진이. 뭘 배우고 싶어? 수진이는 박순희 씨의 김치찌개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박순희 씨는 주말마다 수진이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요리를 하면서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은정이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김미영 씨에게 친엄마라는 말을 먼저 사용했고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친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김미영 씨는 그런 은정이가 고마웠습니다. 17년 동안 보지 못했던 딸이 이렇게 다가와 주니까요. 은정아,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엄마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두 가족은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2004년 여름 8식구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바다를 보며 김미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병원에서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만날 일이 없었을 텐데. 박순희 씨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운명이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수진이와 은정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매처럼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같고 취향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은정아, 너 이 옷 어때? 언니, 이거 예쁜데? 나도 하나 사자. 둘은 쇼핑도 함께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대학 시절 수진이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은정이는 교육학을 공부했어요. 둘 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김미영 씨와 박순희 씨는 두 딸이 모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2008년 수진이가 먼저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대학 동기였던 이현준 씨였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양쪽 가족 모두에게 허락을 받고 싶다고 했거든요. 현준 오빠, 우리 집 상황이 좀 특별해요. 부모님이 네 분이세요. 이현준 씨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수진이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가족이었구나. 괜찮아, 다 좋으신 분들 같은데. 결혼식 준비는 내 부모가 함께 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수진이의 한복을 골라주고 박순희 씨가 화장품을 사줬어요. 결혼식 당일 수진이는 특별한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결혼하는 신부 수진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가족이 있어요. 17년 동안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김미영 엄마, 김종수 아빠,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박순희 어머니, 박철민 아버지. 네 분 모두 제게는 소중한 부모님입니다. 하객들은 수진이의 인사말에 감동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신랑 측 가족들도 수진이의 특별한 가족 상황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족이 있다니 정말 부럽네요. 2010년 은정이도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민수 씨였어요. 은정이의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네 부모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박순희 씨가 은정이의 화장을 해주고 김미영 씨가 머리를 손질해줬어요. 우리 은정이가 이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네. 정말 천사 같아. 민수 씨가 복 많이 받았어. 결혼식에서 은정이도 특별한 인사를 했습니다. 제게는 2명의 어머니가 계세요. 저를 키워주신 박순희 엄마와 저를 낳아주신 김미영 어머니. 두 분 모두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수진이는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2009년에 아들 현우, 2012년에 딸 서연이를 낳았어요. 은정이도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1년에 딸 지민이, 2014년에 아들 준우를 낳았죠.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4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아이들은 금세 적응했어요. 현우는 김미영 씨를 김할머니, 박순희 씨를 박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정이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민이는 우리는 할머니가 4분이나 계셔서 좋아요라고 말했어요. 명절 때면 8 어른과 4명의 손자 손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 12명의 대가족이 된 것이죠. 할머니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이 인사하면 내 할머니는 모두 용돈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용돈을 많이 받아서 좋아했어요. 김미영 씨와 박순희 씨는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동갑내기 친구라고 부르며 지냈어요. 순이야,
우리 참 기구한 인연이지? 그러게 말이야. 만약 그날 병원에서 실수가 없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텐데. 어쩌면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건지도 몰라. 두 분은 함께 등산도 다니고 수영도 배우며 활기찬 노년을 보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김미영 씨의 요리 솜씨와 박순희 씨의 바느질 실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김할머니가 만든 잡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박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인형 옷이 정말 예뻐요. 2020년 수진이와 은정이는 모두 3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된 그들에게 20년 전의 일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수진이가 김미영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신도 엄마가 되고 나니 17년 만에 친딸을 찾았을 때의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은정이가 내 친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17년 동안 놓친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 그럼에도 저를 계속 딸로 받아주셨잖아요. 당연하지. 너는 17년 동안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 딸이야. 피보다 정이 더 진하다는 말이 있잖니. 은정이도 박순희 씨와 비슷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지. 하지만 17년 동안 키운 정이 어디 가겠니? 은정이는 엄마의 딸이야. 이제 두 가족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와 박순희 씨는 진짜 자매처럼 지냈고 수진이와 은정이도 친자매 못지않게 가까웠어요. 2022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도 이들은 서로를 챙겼습니다. 김미영 씨와 박순희 씨는 이미 7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했어요. 어머니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쓰세요. 백신도 제때 맞으시고요. 수진이와 은정이는 번갈아 가며 두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가족 상황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태어날 때 바뀌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네 분이에요. 친구들이 신기해하면 아이들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정말 신기하다. 영화 같은 이야기네. 그럼 너희는 사실상 사촌인 거야? 아니야. 우리는 그냥 자매야. 엄마들이 자매니까. 2024년 현재 김미영 씨와 박순희 씨는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제 79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세요. 수진이와 은정이는 각각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자주 만나고 아이들도 사촌처럼 친하게 지내요. 명절이면 여전히 모든 가족이 모입니다. 이제는 사위와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총 16명의 대가족이 되었어요. 할머니들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들도 몸 조심하세요. 손자 손녀들의 인사를 받으며 내 어른들은 흐뭇해합니다. 김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딸 하나씩 키우려고 했는데 딸이 둘이 되고 손자 손녀도 넷이나 되고. 박순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옛날 병원 실수 덕분에 이런 큰 가족을 만났잖아. 어쩌면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을지도 몰라.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피를 나눈 사이만이 진정한 가족일까요?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을 쌓은 사이도 가족일까요? 김미영 씨와 박순희 씨, 수진이와 은정이의 이야기는 그 답을 보여줍니다. 혈연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쌓아 올린 관계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17년 동안 각자 남의 딸을 키웠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사랑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한 가족애로 발전했죠. 또한 이들의 이야기는 용서와 포용의 힘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켰거든요. 실수가 만들어낸 인연이었지만 그 실수가 더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입양 가정.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소중한 가족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겠죠. 피로 이어진 관계든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김미영 씨, 박순희 씨, 수진이, 은정이. 이 네 사람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 사랑의 힘, 그리고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삶의 교과서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소중한 인연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 책장과 함께한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